열심히 제과제빵 실기를 준비해서 실기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긴장 많이 했을 텐데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아쉽게도 불합격을 해버렸어요. 점수만 공개가 되지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점수가 깎였고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라도 알면 내가 그걸 고쳐서 다음 시험에 합격을 할 텐데 말이죠. 기능사 시험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인데요. 어느 부분에서 점수가 감점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수강생들은 아유 쌤 이거 이때 안 넣어서 점수 깎였나봐요. 아 쌤 어떻게 하죠? 혹시 이거 안 해서 떨어졌을까요?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붙을만 했는지 떨어질만 했는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저 빵트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은 부분에 연연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두 가지만 지키신다면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위생입니다. 위생이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시험 합격의 45%를 차지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과제빵도 식품산업이니 위생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깔끔해야 돼요. 시험날만큼은 결백증 환자처럼 이렇게 닦아가면서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위생모, 가운, 앞치마를 착용하고 깨끗한 행주를 사용하고 작업 다 끝낸 후에 내가 사용했던 작업대, 도구들 깨끗하게 정리하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방금 말한 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위생인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위생이 따로 있어요. 바로 작업하는 과정 중에 위생입니다. 작업하는 도중 가루나 반죽들이 테이블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닦아야 합니다. 손에 반죽이 묻었다면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 손을 닦고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안 묻게 작업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어서 지금 내가 손에 반죽이 묻었는지 옷에 묻었는지 테이블이 더러운지 이런 것들을 눈치 못 챌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 작업대를 청소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설거지거리만 후다닥 챙겨서 빨리 설거지하러 떠나는데요. 이게 정말 위생적으로 감점이 많이 되는 포인트예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설거지거리를 예쁘게 착착착착 겹쳐놔주세요. 그 후 스크래퍼 같은 도구들로 테이블에 묻어있는 반죽이나 가루 같은 고형분들을 싹싹 긁어서 버려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주로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은 후 설거지거리와 행주를 가지고 설거지하러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냥 행주로 테이블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주를 더럽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생적으로 큰 감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행주는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저는 위생에서 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내가 위생적으로 깨끗한지 잘 모르시겠다면 작업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한번 봐보세요. 촬영하기 힘든 상태라면 작업이 끝나자마자 테이블을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생적인지 아닌지를요.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시험에 붙을 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최종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제과제빵 실기시험의 제품 평가는 너무 간단해요. 최종 제품의 품질,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이 수강생이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가 눈에 바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빵으로 예를 들자면 발효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빵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문제가 있죠. 덧가루를 적당히 뿌리지 않으면요, 최종 제품의 표면이 찢어지거나 예쁜 모습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죠. 제과는 어떨까요? 마들렌을 만들었는데 크기가 다 제각각이야. 롤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잘 말리지도 않았고 어이쿠야 손가락으로
뚫어버렸네. 문제가 있죠. 자, 제과 제빵에서 최종 제품은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최종 제품이 하자가 있다면 결국 고객들은 그 제품을 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시험 보는 모든 인원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웬만해선 똑같은 반죽기와 똑같은 오븐으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요. 그러니 최종 제품에서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누가 더 크게 만들었는지, 누가 더 예쁘게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종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예쁘게 나올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종 제품이 어떻게 잘 나왔는지 어떻게 아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밸런스만 맞는지 확인하시면 내 제품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시험으로 우유 식빵이 나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봉우리가 3개인 삼봉형 식빵 4개가 나왔습니다. 자, 보자마자 무엇이 보이나요? 빵의 껍질 색깔이 밸런스가 있지 않고 알록달록해요. 어떤 건 진갈색, 어떤 건 옆면이 막 하얘. 당연히 감점이겠죠.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요. 아이고, 식빵에 봉우리 3개가 뒤죽박죽, 어떤 건 왼쪽으로, 어떤 건 오른쪽으로 막 커져 있네요. 높낮이도 막 다르네요. 모양의 밸런스가 안 맞네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부피, 높이, 그리고 껍질색의 밸런스를 확인하신다면 거의 모든 제품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 꼭 시험 보고 나오실 때 마음 급하게 후다닥 제품 제출하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제품 제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제품들을 한번 봐주세요. 시험장에 다 같이 제출하거든요. 그때 살짝 봐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내 제품의 밸런스가 더 좋은지 안 좋은지요. 남들보다 밸런스가 더 좋다면요,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밸런스 있는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즉 최종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선 수업 들을 때나 집에서 연습하실 때 무조건 일정한 패턴으로 반죽을 만드는, 똑같은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그 연습의 혈안이 되셔야 됩니다. 마치 기계가 된 것처럼 모든 동작의 움직임, 각도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을 일정한 패턴이 되게끔 교정하시고 연습해야 되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제가 미리 올려드린 다시 보는 제빵시험 풀먼 식빵 편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중간에 성형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제가 10개의 반죽을 미는 동안 거의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횟수의 손 움직임, 똑같은 횟수의 밀대의 움직임,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비슷한 횟수로 말아오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잘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래야지 이걸 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를 볼 수 있는데, 이거 만들 땐 이 모양으로, 저거 만들 때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만들게 된다면 비슷한 모양의 제품들을 만드는 연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자격증 떨어질 만한지 아니면 붙을 만한지 스스로 판단해보는 방법 2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항상 걱정스레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다고 했죠. 쌤, 저 이거 이때 안 넣었는데 괜찮을까요? 쌤, 저 순서 살짝 헷갈렸는데 괜찮겠죠? 이런 근시안적인 부분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드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큰 2 덩어리는요, 작업 내내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최종 제품을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것만 신경을 쓰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방법을 헷갈리지 않고 꼼꼼하게 잘 공부하고 가시면 됩니다.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되세요.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그 학원의 분위기에 적응이 되고 도구들이나 손에 익숙해지는 감각들이 들다 보면 뭔가 자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수업 때 실수한다고 해서 이거 잠깐 실수한 거예요, 시험 때 실수 안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럴수록 시험에 떨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난 잘했는데, 나 평소에 잘하는데 왜 떨어지지? 라는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수업 때, 연습 때 120%,
130%의 실력이 되도록 공부하시고 노력해주세요. 그래야 시험 때 긴장하는 것 감안하고도 100%의 실력을 내뿜고 당당히 합격하고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보는 게 더 이상 두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빵 가르쳐주는 남자 빵트였고요.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